세 번째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스마트 슈머인데요. 이 스마트 슈머라는 건 이제 스마트 영리한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객들은 여러분들 저기 휴대폰 구매하실 때 용산이라던가 테크노마트 많이 가시죠. 가시면 이제 좀 속칭 말씀드린 삐끼 분들이 이제 옆에 다가오셔서 계산기를 딱 들고 다다다다다 사장님 얼마 다다다다다 할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죠. 이제 그거에 속아 넣어서 사면 저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부르죠? 그렇죠. 호객님이라고 부르죠. 이제 더 이상의 호객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고객들의 소비 형태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가격 자체를 막 비교를 해요. 아, 어디서 사면 더 싸? 어디서 사면 너무 비싸더라. 그럼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죠. 요즘 쿠팡, 이메프부터 해서 가격 비교 사이트,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숙박 관련한 것들도 다 모두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또 구매를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내가 사려면은 왜 사야 되고 이 제품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어떻게 필요하고 이걸 싸게 사려면 어디에 가서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인사이드 뷰어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객들은 우리가 주는 정보로만 절대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자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딸을 데리고 휴일에 키즈파크를 간다. 제가 사실 코코몽을 자주 가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코코몽을 자주 가는데 그냥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하면은 2시간 기준으로 성인이 7,000원이고 어린이가 13,000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 놀면 2만 원이겠죠? 물론 안에서 뭐 그거 외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지만은 근데 이걸 쿠팡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은 5,900원, 9,900원에서 15,8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물론 아직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쿠팡, 이베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가격 비교하거나 싸게 딜로 올라오는 곳을 찾아가서 구매를 하시죠. 제가 지난달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텔레몬스터, MBC 텔레몬스터 하는 것도 현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쿠팡 통해서 했고 지난주에 어린이 대공원 쪽에 뭐 가루야 밀가루를 가지고 노는 또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또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쿠팡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유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실업 오더 이런 거 다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앱들 통해서도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식하면 또 치킨과 피자죠. 물론 족발과 보쌈도 있습니다만 BBQ 치킨을 먹고 싶다. 보통 고객들은 어떻게 구매하죠? 집에 있는 전단지나 책자한 거 보고 그냥 전화로 해서 여기 어딘데요? 뭐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갖다 주세요 이러죠. 그럼 16,000원 결제하시면 되죠. 오면 현금을 주시든 카드로 결제하시든. 배달앱에 들어가면 현재 배달의 민족에서 4,000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BBQ를 이번 달에 하는 치킨이 4종류더라고요. 더 좋은 치킨, 멕시카나, BBQ, 땅땅 치킨. 이 4가지 치킨 브랜드가 현재 1월 한 달 동안 매주 정해진 요일에 4,000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들이 나 BBQ 먹고 싶어서 사질 않아요. 오히려 배달앱에 들어가서 오늘이 수요일인다? 그럼 수요일에 할인하는 치킨을 찾아서 구매를 하죠. 4,000원 할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25% 할인된 가격으로. 아까 21% 할인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죠. 현재 이런 구조들을 잘 이용하면 최소 20에서 30% 할인을 해서 고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측 상황으로 현재 구매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1인 고객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25년도에는 31.3%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인구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1인 가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실 저희 외식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게 많죠. 도시락 엄청 잘 되고 1인 좌석을 갖춘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1인 메뉴도 많이 나오죠.
1인 가구와 관련된 신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싱글 슈머, 싱글과 소비자가 합쳐진 합성어고, 알봉족, 과일을 하나씩 구매해요. 저도 가끔 양파 한 알 막 이렇게 구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야채나 과일도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소량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에 회사에서 일본 연수를 보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일본은 딸기를 하나를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지? 근데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초밥도 제가 7월에 다녀왔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는. 근데 7월에 가서 한큐백화점 식품관에 갔는데 초밥이 한 알, 두 알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알을 세트하러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역시 일본답다, 역시 일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밥족, 혼자 먹는 분들 굉장히 많죠. 혼술족, 혼밥족. 저도 이제 슈퍼바이저 분들 계시겠지만 슈퍼바이저들이 매장 순회하면 사실 혼자 밥 먹어요, 대부분. 저는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어디냐면 주차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 뭐 맛은 둘째입니다. 사실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마트나 아니면 좀 주차 공간이 좀 확보되어 있는 뭐 짬뽕 전문점 이런 좀 대형 짬뽕 전문점 이런 데들로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호미족,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가감히 투자하는 사람들. 저도 약간 호미족인 것 같아요. 제가 취미 생활이 피규어 수집이에요. 근데 싼 거는 싼데 비싼 거는 60만 원 정도 해요. 물론 이제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호미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예전만큼 무조건 싼 걸 찾는 건 아니죠. 편도죠. 편의점 도시락 즐겨 먹는 사람들. 저 편의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편의점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락 매장에 밀어놓는 거였어요. 2009년, 10년에 도시락 그 전부터 편의점들 도시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pon게 최근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건 그 한 6년, 5년에서 6년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도시락이 폐기가 됐겠죠. 진짜 안 나왔습니다. 도시락 정말로 안 나왔어요. 상상 이상으로 안 나왔어요. 반상 개념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가 1인 메뉴로 팔고 있어요. 부대찌개를. 좌석 자체도 1인에서 2인이 앉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싸움의 보스 같은 경우는 로컬 브랜드지만은 약간 이 반상과 도시락 형태를 결합한 1인 보쌈의 형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매장 수가 늘고 있고 주요 상권에는 다 입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어떤 메뉴를 팔까요? 샤브보스는 1인당 9,900원에서 15,900원. 이 15,900원은 한우 샤브샤브더라고요. 사실 거의 드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9,900원에서 1,900원 정도더라고요. 한 만원 정도 객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량으로 딱 1인분이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좌석 구조 자체도 혹시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규동이죠. 규동 전문점에 가면 사실 좌석이랑 세팅 상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식 사업을 항상 앞서간다고 저희가 항상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일본의 그런 동선, 좌석 세팅, 오픈 키친 이런 것들을 사실 따라하는 브랜드가 많죠. 뭐 위정국수도 그렇고 역전우동도 그렇고 그대로 베껴갔습니다. 사실은 뭐 입구에서 자판기로 계산하고 들어온 부분들도 그렇고 놀부대찌개 S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팔아요. 매장에 가면 실제로 1인분씩 담아서 팝니다. 싸움의 보수 이런 식으로 팝니다. 스몰 작은 게 4,000원입니다. 저희 원할머니 보쌈 정식이 8,000원이거든요. 물론 이게 스몰이니까 이제 최소 뭐 미디움이나 라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있는 거죠.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저 먹어봤는데 맛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브랜드가 이러한 메뉴들을 팔고 있고 이러한 메뉴들 도입을 통해서 1인 고객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객들은 혼자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매장들은 1인 고객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소비 트렌드는 소비의 쏠림 현상입니다.
명랑 핫도그, 대만 카스테라, 꽃기방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점은 뭘까요? 가장 핫하다는 거죠. 명랑 핫도그 어느 매장 가도 이렇게 줄 서 있죠. 그쵸, 이현주님 맞죠? 네. 1,000원에서 1,500원 네. 부티나게 팔리죠. 근데 진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 굉장히 궁금해요. 5평짜리 매장에 5평에서 10평 사이 매장에 사람이 3명 들어가서 일하는데 1,000원짜리 핫도그를 도대체 몇백 개를 팔아야 될까? 정말 저 되게 궁금하고 대만 카스테라도 뭐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저 사실 계속 뭐 40분 이상 줄 서야 된다 해서 못 먹다가 지난번에 와이프가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먹어봤어요. 와이프의 첫 마디 40분 기다려서 살만한 정도엔 안 된다. 재구매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40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크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카스테라거든요, 사실은. 요즘 또 계란값도 비싼데 정말 힘들 겁니다, 카스테라도. 네. 꽃기방, 가장 핫하죠 요즘 많이 보여요.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요즘 정말 웬만한 상권 가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렇게 핫한 브랜드가 생기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구매를 하고 먹어보고 합니다. 요 전에 우리가 유행했던 브랜드 뭐뭐 있을까요? 제임스 치즈 등갈비. 주씨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건재하지 않을까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요즘 뭐 이제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슈니발렌. 네. 진짜 저 그때 깜짝 놀랐는데 백화점 가서 슈니발렌 줄 서서 사 먹는 거 보고 그 망치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그 부셔먹는 망치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핫했지만 잠깐 뜨고 잠깐만 사라지는 그 번, 카페 번, 그것도 뭐 롭티보이부터 해서 엄청 많은 브랜드들 수없이 생겼다가 수없이 사라지는 이런 핫한 브랜드들한테 고객들은 몰려간다는 거. 이쪽으로 몰려가면 자연스럽게 인근 매장들, 동종 업종들은 매출이 빠지죠. 핫한 브랜드에 대한 고객이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쏠림 현상. 방송에 소개된 맛집에 또 쏠린다는 거예요. 대표 3대 방송이죠. 근데 요즘 진짜 텔레비전 틀면 맛집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피로도가 높아요. 정말로. 여기 틀면 3대 천왕하고 저기 틀면 수요미 식혜하고 또 여기 틀면 맛있는 녀석들하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진짜 피로도가 너무 쌓이더라고요. 하지만 고객들은 이 세 가지 방송을 비롯한 먹방 방송을 통해서 대리만족감도 느끼고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데이트 코스가 바로 되죠. 외식 코스가 되고.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소비 트렌드, 가성비의 시대. 가성비, 요즘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가성비인데 이 가성비를 고객들이 얼마나 선호하느냐는 이 4가지 카테고리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한리필, 대용량, 샐러드바 저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또 카테고리가 있겠지만은 무한리필, 이거는 이 컨셉은 정말 죽지 않는 것 같아요. 불사조인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아이템을 섭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건 어쨌든 삼겹살이고 불과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게 연어였죠. 근데 요즘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 보이시나요?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닭갈비가 요즘 보여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무한리필 버전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음식점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요즘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 예전에 저희가 무한리필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도 많죠. 육회도 있었고 참치도 있었고 굉장히 많죠. 대용량, 백다방에 1리터 커피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1리터가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슈가 있었지만은 1리터 커피. 주씨, 저도 주씨 기사 나오고 되게 실망 많이 했지만은 그 가격대에 그 정도 양이 그 정도 맛을 저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 안 먹다가 그 뒤로 먹어요. 저도 주씨를 좀 저희는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구니까 좀 믿어주고 많이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회사가 성수동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샐러드바 어쨌든 가성비 하면 역시 또 샐러드바를 뺄 수가 없죠. 영원 불멸의 애슐리 정말 대단한 브랜드고 그를 비롯해서 자연별고, 계절밥상, 풀잎채 이런 샐러드바 브랜드들이 또 한참 호황을 누렸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풀잎채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는데 풀잎채 매출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브랜드 매출들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형 포차, 요즘 유행하는 게 39포차, 37포차, 모든 안주가 3,900원, 뭐 모든 안주가 2,900원 버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뭐 스몰 비어를 초월한 저가형 포차, 우리 한신 포차를 또 초월한 저가형 포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가형 포차가 요즘 또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명랑 핫도그 같은 경우도 핫도그 하나에 1,000원,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가성비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싸고 맛있고 양 많고 이런 거를 가성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성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싸고 맛있고 양이 많아야 되지만 다소 가격이 비싸도 정말 이 품질 자체가 보컬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고객들은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만족도,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높다고 하면은 가격이 비싸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포미족이랑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소비 트렌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소비 트렌드는 고객의 구매 및 결제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고객이 주문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매장에 직접 가서 먹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오거나 전화 주문하죠, 배달 주문을. 근데 현재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주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주문하거나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또 주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금으로 하거나 카드로 하거나 그런 방식을 취했지만은 현재는 상품권도 엄청 또 많이 나뉘죠.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도 있고 모바일 상품권도 있고, 배달 앱을 통해서도 바로 결제 가능하죠. 바로 결제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결제하면 고객은 적립도 되고 그 배달의 포인트 적립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죠. 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대신 결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객의 구매 및 결제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브랜드들 중에 아니면 또 다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배달앱에 안 들어가 있거나 우리 메이 브랜드가 아니면 우리 상품이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죠. 이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우리 상품 자체가 고객의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이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가 가능한가? 최대한 많이 스프레드가 돼 있어야겠죠.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달 앱을 통해서 돼야 되고, 모바일 상품권도 돼야 되고, 지류 상품권도 돼야 되고. 저희는 사실 문화 상품권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 상품권은 좀 미미합니다만은 어쨌든 문화 상품권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매장들 보면 뭐 백화점 상품권 받는 데도 있고, 뭐 전통시장 뭐 상품권, 쇼핑문화 상품권 이런 거 받는 매장들이나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고객의 다양한 결제 방식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 고객이 어떤 채널을 또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채널이 생겨날까, 전 상상이 안 돼요.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분명 또 저희가 또 상상하지 못한 채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상상하는 건 좀 엉뚱한데, 요즘 공유경제라고 하잖아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소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뭐 쏘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물건을 하나 사서 여러 명이 뭐 공유해가면서 써가는 그런 공유 경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음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엉뚱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01호에 혼자 살고 102호에 혼자 삽니다. 치킨이 한 마리 먹고 싶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죠. 그러면 옆에 집이랑 조인을 해서 한 마리 시켜서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결제도 반반씩 하고. 좀 엉뚱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채널이 사실 다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런 걸 가능하다면 예측하고 예상하고, 또 그런 채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트렌드로서 구매와 결제 방식의 다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